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이 헌재 정보 라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문영배로 통하는 정보 라인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과 연락이 끊어진 후에 바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길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완전히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있을 때에는 그 헌재의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라인이 끊어지면서 내부 기류가 헌재가 180도 바뀌면서 한덕수를 갖다가 이렇게 선고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탄핵 사유가 말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인데요. 과연 그것이 헌법 위반 사유인지 민주당은 그것이 헌법 위반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민주당이 이번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기류 변화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 등은 민주당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긴밀히 소통해 왔지만 최근 교류가 끊기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감지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로 예고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낌새도 채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헌재 갑자기 선고를 결정하면서 당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 내부에서 공유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헌재 기류 변화를 견제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재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헌재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과연 최 대행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이 권한남용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최저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헌법재판소 주석사에 따르면 그 300명 중 200명이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건 그때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도 문제가 됐지만 역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때도 같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는 강행하는 배경에는 헌재의 결정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통령 탄핵 소추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자,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지금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무리한 시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헌재 향후 결정과 맞물려서 거대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과연 최상목에 대해서까지도 저렇게 탄핵 소추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최상목 탄핵 소추 해봤자 실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향한 일종의 경고다. 헌재를 향한 일종의 견제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헌재로부터 상당히 말이죠, 뭔가 낌새를 채고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헌재와 연락선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헌재와의 이 핫라인이 끊겼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헌재와의 핫라인은 문영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계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속속들이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내지는 전체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이 끊기면서 심지어 한덕수를 선고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를 선고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지금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하는 쪽으로 가자. 근데 마은혁을 임명 안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이를 탄핵하는 걸로 가자. 그러면 탄핵이 하나의 헌재 경고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최상목이가 경제사령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전체를 사령탑이죠. 대통령을 명을 받아서 지금 국무회의를 갖다가 주재하는 그런 어떤 부의장이고 내지는 지금 각부 장관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리에 대한 어떤 또 탄핵은 부담스러웠다면 이번에는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일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사령탑 아닙니까? 사실은 총리가 다른 거는 뭐 얼마든지 통할할 수 있지만 경제 문제는 총리도 사실은 뭐 경제부총리에게 전문가니까 그쪽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사령탑이 지금 탄핵 소추 발의와 그리고 의결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돼 버리면 그럼 누가 이 경제를 챙깁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이 역풍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심야의총에서도 민주당 심야의총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사실은 24명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낸 겁니다. 결론을 못 내다 보니까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과 지금 뭐 박찬대, 뭐 전현희, 뭐 이런 애들인데 여기서 말이죠. 밀어붙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 이건 이재명의 지금 상황과 깊게 관련돼 있죠. 이재명은 지금 어차피 수요일 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지금 추진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제 물 건너갔다는 그런 어떤 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악수를 두고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재명의 저 무리수, 저 악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도박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지금 도박을 걸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상목의 이제 지금 입장이 중요한데 최상목은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의 지금까지 또 이미지를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 두 명의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혹시 배신자 아닌가라는 느낌을 줬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최상목이는 진국이다. 이랬고 또 진국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말이죠. 또 뭐 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천재라는 말까지 들리고 그러니까 최상목으로서는 뭐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렇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에서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헌재와의 한 라인이 끊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강철TV입니다.